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기업에서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패션 업계에서도 친환경 의류 소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가 아닌 모든 아이템을 친환경 소재나 의류 폐기물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리사이클링 브랜드가 등장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 고민하며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요. 친환경에서 가치를 찾는 리사이클링 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버려지는 물건에서 가치를 찾는 친환경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부석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요즘 친환경이 마케팅이자 대세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패션 업계에서도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참 뜨겁죠. 네, 지난달에 그 FW 시즌 서울 패션 위크가 열렸는데요. 예.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서스테이너빌리티, 즉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패션 산업이 그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를 탈피하고자 그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패션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방식은 패션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도 적용되고 있고요. 많은 기업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하고 딱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이 패션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계절인지라 뒤돌아서면 여름, 뒤돌아서면 가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또 유행이라는 게 빠르게 변화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유행이 한 시즌 지났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했을 때 버려지는 폐기물 양도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예. 유행하는 옷을 아주 빠르고 또 값싸게 공급하는 패스트 패션이 대세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한두 시즌 입고 이렇게 쉽게 버리기 마련인데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의류 폐기물이 2018년 기준으로 6만 6천 톤이었는데 예. 불과 2년 만에 24.2%가 증가한 8만 2천 톤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를 이제 일평균으로 환산해 보니까 200톤이 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요. 여기서 그치는 게 예. 아니라 이제 패션 기업에서 공장에서 또 폐섬유도 버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양을 다 모으면은 37만 톤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예측 보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야, 하루에 200톤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버려지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 상태가 좋은 이제 구제 제품인 경우에는 재판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예. 수출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의류 쓰레기로 이제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무려 2,10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버려지는 의류 중에 60% 정도 해당이 되는 폴리에스테르가 더 문제입니다. 이 폴리에스테르는 이 세탁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기 마련인데 이게 결국 강으로 또 바다로 흘러서 뭐 물고기까지 그리고 저희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저희가 만들고 입고 버린 이 의료 폐기물이 결국은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섬뜩합니다. 네. 이 패션 폐기물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가 맞아요. 먹는 식탁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네.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넘어간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지난 그 25년 동안 그 글로벌 명품 브랜드에서 일을 했고요. 그 중에 예. 이제 지난 15년 동안은 여행 가방 브랜드 CEO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투법인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막연하게 가졌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NGO 단체에 가서 예. 좀 봉사활동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꾸준하게 후원을 하다가 이제 NGO의 현실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숭고한 뜻을 가지고 좋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바꾸기가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면 제가 몸담고 또 그동안 활동해왔던 이 패션 업계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에 빠졌고 그러다가 이제 자원을 재활용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리사이클링으로 탄생한 패션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워낙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페트병을 이렇게 그 작은 칩으로 만들어서 원사로 뽑고 원단 작업을 네. 하면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티셔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입고 계시는 상의가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의류 외에도 여기 네네. 이제 다양한
그 의류들이 나와 있는데 예. 이제 리사이클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페트병에서 원사를 뽑아서 이런 작업들도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네. 이제 버려진 자원에다가 약간의 밸류를 넣는 거죠. 뭐 디자인을 가미한다든지 이래서 새로운 그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뭐 색깔이나 뭐 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리사이클링이 됐다라고는 실감이 안 나는 아이템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건 이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그렇죠. 된 그 네. 재활용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업사이클링을 통해서는 어떤 패션 아이템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예. 어떤 그 프로모션을 진행했냐면 네네. 그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기부할 수 있는 청바지 수거함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기부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데님 에코백을 만들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 소비자분들께서도 어차피 버릴 청바지였는데 이렇게 훌륭한 예쁜데요? 패션 아이템이 나왔다 그래서 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네네. 이 청바지의 그 기원 자체가 작업복이잖아요. 막 맞습니다. 질기고 막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튼튼하게 오래 맞습니다. 들 수 있을 것만 같은 네. 가방인데 요즘에는 또 동물 가죽이 아닌 비건 가죽을 만든다라고도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소가 뱉어내는 이산화탄소 또 메탄가스가 이슈잖아요. 그리고 동물 보호론자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도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소가죽의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체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각국에서는 이제 연구 끝에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는 이제 선인장 껍질을 활용을 해서 오. 선인장 가죽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 뭐 이태리에서는 이제 사과 가죽, 옥수수 가죽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선인장 가죽을 네. 그 멕시코에서 수입해서 이런 여선백도 만들고 있습니다. 야, 아니 뭐 가죽 제품이 좋고 비싸긴 하지만 실은 물에 닿으면은 얼룩이 지거나 좀 상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비건 가죽을 이용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오히려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이제 살짝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마모성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야, 멕시코의 선인장 껍질, 뭐 네. 이탈리아의 사과, 옥수수 가죽, 네. 어떻게 보면 지역 특산물로 그렇죠. 비건 가죽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굉장히 특산물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죠. 예. 이걸 왜 수입만 해야 되지? 국내에 버려지는 과일 껍질도 많은데.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성 가죽을 과일 껍질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됐고 실제 상용화해야 되니까 이제 공장들을 방문하게 됐죠. 예. 근데 공장을 방문하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요런 가죽인데 예. 그냥 보시기에는 일반 가죽처럼 보이는데 예. 버려지는 짜투리 가죽을 그 리사이클해서 레더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뒷면입니다. 네네. 이 뒷면에 이제 부직포나 이런 거를 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생분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커피 찌꺼기를 넣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국내 유명 커피 체인점을 운영하시는 회사와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커피 찌꺼기를 받아서 분쇄를 해서 이 공장에 주면 이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제품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굿즈를 통해서 이제 한번 만져보시면 네네네네. 일반 가죽하고 뭐 전혀 차이가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예. 워낙 커피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 커피 찌꺼기 다 이제 쓰레기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새롭게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만들게 아니 뭐 됐죠. 이게 그 커피 찌꺼기로 만든 가죽이다라는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 네. 저도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마시는데 네. 굉장히 친환경스러운 느낌이 나고 네. 내가 뭐 사용하다 버려져도 환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네. 어떤 안심감 같은 게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자, 뭐 크게 만져볼 때도 네. 기존의 가죽과 다른 느낌이 크게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나요? 아직 상용화가 안 된 단계인가요? 아직은 상용화는 안 됐고요. 예, 예. 이제 저희는 이런 핸드백을 지금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달 내로 이제 저희 제품으로 탄생을 하게 될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소재를 뭐 동종업계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전국에는 수입만 의존하던 것을 이제 수출까지 하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수출까지 하는 우리나라의 커피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비건 가죽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의 환경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체 매출의 또 1%를 NGO 단체 기부를 하신다고요? 네. 그 봄이면은 이제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가 외투법인의 이제 아시아 사장을 겸할 때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 나무를 심는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꾸준하게 후원을 하고 저도 이제 코로나 발생 전에는 4년 연속으로 이제 사막에 가서 나무도 심고 했고요. 또 이제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난지도 노을공원에 가서도 쓰레기 매립지에 이제 예. 나무 심는 거를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서 대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남들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막이나 또 쓰레기 매립지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MZ 세대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처한 기후 위기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대표님의 이런 뜻을 네. 같이 일하는 네. 패션계는 그래도 직원 연령층이 젊잖아요. 그렇죠. 같이 뜻을 해서 나가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네. 우리 대표님은 이렇게 해서 왜 자꾸 개인 시간을 뺏어가는 거야 하면 어쩔까 싶은데 네. 뭐 이런 나무 심기 봉사활동 젊은 직원들도 좋아합니까? 네, 그러니까 월 1회를 하고 예. 있는데 이제 그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을 하고요. 네네. 근데 젊은 세대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 문제는 사실은 기성 세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이제 몇 분들은 야, 아무리 기후 위기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주변을 돌아다 보면 뭐 대형 산불도 매해 발생을 하고 있고 맞아요. 또 전라도에 막 물 부족 사태잖아요. 그리고 폐 질환자도 급증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치매 환자까지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기성세대들이 좀 바뀌어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 환경적인 이슈를 해결하겠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작지만 네.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활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브랜드를 만든 지 3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다는 게 뭐 매년 크게 수익이 나서 네. 어느 정도 소소함의 활동이면 모르겠지만 네. 막 지금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정기적인 기부가 네.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조언을 해주세요. 예. 서 대표 지금 기부한다라는 게 결국 좀 돈을 벌고서 해야지 그쵸. 아직 비즈니스 규모도 적고 또 적자인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하느냐 이러면서 뭐 회사 IR을 할 때도 많이 조언들을 해주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그 조언 때문에 사실은 현재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 얘기는 미래 세대들이 누려야 될 자원과 또 자연을 훼손하면서 여태까지 수익을 창출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ESG 경영에 따라서 좀 사회적인 이슈, 환경적인 이슈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친환경 업계는 사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업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네네. 받거나 국가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문턱을 좀 낮춰주시면 저희가 열의를 갖고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네. 더 많이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우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